좌파 독재는 일반 국민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90년대 20대였던 현재 4050 세대들은 모두가 이해하지만 90년대 4050이었던 현재 60대 70대들은 모르는 게 아니 모르는 척 하는 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90년대는 반공체제의 붕괴와 좌파 독재의 뿌리 확장기였고, 반공체제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회구성체 논쟁이 거죠. 문재인 체제를 좌파 독재로 부른다면 당연히 90년대 20대였던 이들은 좌파 독재는 일반 국민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문제제기가 필요하냐? 어떻게 정할 것인가? 체제의 작동 방법이 그 정할 방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무엇이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이해해야 좌파 독재를 극복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87년 6월 이후에 기회를 잡고 90년대 이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통일담론을 주장하는 민주화 세력입니다. 한쪽은 민주통일이고 한쪽은 자유통일을 주장합니다. 통일담론은 종족주의 지배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4조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춘추 대일통을 말한 거죠. 헌법 4조에 연결된 어떠한 새로운 사회 구성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제 앞으로 못 만들 것 같아요. 통일담론은 자기 종족의 대동신앙의 과거에 있었던 대동신앙이 미래에 나타난다고 말하나 현실적으로는 독재체제를 말합니다. 그 두 세력의 상징적인 장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북한 폭격을 주장하는데 군사학의 기초 정도도 적용해보지 않은 그냥 플로이드 사건의 흑인의 감정적인 그런 영역. 북한 공산당 개새끼! 꽝! 아이고 시원해.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 무너진 다음에 새 세상이 나온다. 이런 환상세계. 반공 연고자 빼고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겠다. 그런 의지겠죠. 볼턴 회고록에 나타난 종전선언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전선언은 볼턴은 김정은의 기획이 아니라 문장 의도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이 말, 저쪽에서는 저 말. 외국 기준으로 서구 기성으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보여지겠죠. 문장의 모습에서는 조상신을 공유하는 이들끼리는 다 통합되고 나머지를 왕따 하지 않은 신종교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일신라로 비유할 때 종전선언 이후 나타날 연방체 국가를 후백제다.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백성들은 다 피해를 겪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신경 쓰지 않겠다. 후백제로 결성하는 종족만이 보호 대상이다. 이건 근본적으로 서양 사람들 자유주의 체제로서는 불이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담이 그렇게 엎어진 거죠. 자유주의 세계 자유주의 원리로 불이한 겁니다. 이 시대 지배 세력은 70대 운동권들입니다. 그들을 대학가에 교육했을 법한 분들은 일제시대 사회주의자 출신인 8090 세대 명물입니다. 그리고 통일담론은 단순히 남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제자백과 사상의 제왕학의 언어 목록으로 대중들의 사고를 끌어모으는 종족주의 정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원은 뭐야? 통일이지. 통일이라고 하면서는 그거 어렵지? 자기한테 판단권 줘? 그러면서 말하는 걸 전부 종족주의 문화로 깔아가지고 종족주의 지배 양식으로 끌어모은다 이겁니다. 1922년부터 45년 사이에 존재했던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했던 통일전선 세력의 그런 거를 고려 연방체 중심으로 설계한 것인데 이것을 다수 국민들에겐 어려운 말로 은폐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 통치권자 자의적 정치를 부정하면서 종족주의 정치 세력의 제일 상층인 제사장, 그저 김무성과 박지원이 중심이 된 자의적 정치로 나타납니다. 개표 조작에서 조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력들은 그런 이인의 불똥이 튀게 하는 시스템을 보호하고 민주정은 안 해도 된다. 그 두 세력들 중심이 된 파벌의 귀족 과도정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표 조작 문개기 파벌의 이승만 박정희 강정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부정적인 트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좌파와 조상신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스탠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좌파 역사다라고 말한 것을 그러면서 지지할 의사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미래통합당이 반대로 행하는 장면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답정 너 이런 식으로 답은 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동의나 해라 이런 식의 양식으로 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역사 왜곡 금지법은 개표조작 문계기 파벌의 공동의 조상으로서 희생자 제사를 사회주의적 당파성으로 생각하는 지식과 권력이 연합된 것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 독재는 유교 자본주의로 충분해고 1인 통치권자의 권력 독점을 수반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권력을 집중했다면 좌파 독재는 중도, 중용, 상생, 균형, 평화, 화해 등 종교적이고 현학적인 어려운 말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 인근 귀족에게 판단력을 양보하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귀족들은 몸통이 되는 귀족의 정치 자금으로 엮이며 그렇게 엮인 마피아가 자기들 이익 중심으로 다재 임금을 만드는 식으로 말합니다. 어이없는 게 있습니다. 좌파 독재 슬로건이 되는 현실 의미만 국민이 그렇게 명백히 알아도 좌파 독재의 힘을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에서도 국가가 논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실질 의미가 뭐냐?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민주화 의미가 뭐냐? 민주화는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제 아닌 거 알겠죠? 우리가 하면 민주화, 니네가 하면 독재 이런 식으로 해서 내로남불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겁니다. 아닙니까? 종족주의적이죠. 통일이 진짜 뭐냐? 종족주의적 족장 권력 지배화입니다. 딴 거 다 위선이에요. 명분이고 핑계예요. 군사학의 기초도 없는 북한 폭격 혹은 난국을 초래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에 지지 시족 빼고는 다른 시족 다 죽어도 좋다. 이런 종족주의적 가치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말은 논쟁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논쟁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지배하는 말을 논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일단 아주 학적 체계로 잘 써야 되겠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것이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도 분명한 원리로 통하게 된다면은 그 논쟁은 그 누구도 막아줄 수 없을 겁니다. 유교 자본주의는 유교 안에 종족주의가 있고 그 유교 종족주의 법의 도구화로 나타난다. 이게 법의 훼손입니다. 그리고 좌파 독재에서는 중도, 중형, 상생, 균형, 평화, 화해, 도교 요소가 있고 여기 종족주의가 있는데 이를 통한 법의 도구화가 나타납니다. 그 두 체제가 똑같이 법의 도구화로 나타났다는 이겁니다. 종족주의로 그렇게 결국은 이성법 정치가 통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사 독재는 국가 중심의 관료주의고 좌파 독재는 두목 중심의 관료주의다. 그리고 군사 정권은 공권력을 통한 질서의 통제를 기반했다면 좌파 독재는 부동산 가격의 고공 상승을 통한 세금 재원 확보와 이를 통한 세금 살폭 매수 정치로 나타납니다. 군사 정권에서는 저임금 근로자가 음지였다면 좌파 독재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과 이에 연동된 전 국민적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이에 확대되는 비소비형 지출 증가로 빠진 자영업자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군사 정권에서는 공권력을 독점한 군사 정부와 이를 후원하는 미국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게 좌파 독재에서는 KNCC 기독교 기구를 장악한 신종교 기적과 이에 연결되는 WCC 그러니까 동구권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되겠죠. 원래 자유주의 신학은 서구에서는 의미하고 다르게 한국인들은 철학이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적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논어와 맹자 등 어려운 말 독점하는 거로 나타나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기치고 이웃을 사기치는 체제인데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WCC를 탈퇴하자 이런 말은
그 WCG의 반대 노선에 선 장로교 단체, 장로교 특정 교파 교단의 거기에 순수성을 보장하자 이런 식이 되는데, 오히려 탈퇴라는 말 자체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WCC가 한국에 민형사상의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이미 범했어요. 범했다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유교적 더러운 쪽에서는 일단 분리만 하자, 유교적인 분리만 하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요. 좌파도 미국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는 명백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백하게 신학적으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그런 자유를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계속 북한, 중국, 러시아로 그런 식으로 기울도록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이렇게 침투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분명하게 할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죠. 모든 건 왜 벌어졌을까요? 군사 독재 때는 공권력이 그렇게 장악됐죠. 지금은 도교 개념이 마구 펼쳐집니다. 유교는 예의를 그렇게 해서 예의 질서로 돌아가는데, 도교는 어떤 정신 부양하는 거를 원하지, 그러려면은 니들이 귀족을 믿어 하면서 마치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권력 집중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게 좌파 독재를 해체하는 것은 전 국민이 감히 알려 하다는 근대 계몽주의 표를 실천하는 생활에 있습니다. 포퓰리즘 시스템 이게 얼마나 가겠냐, 이런 식으로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국민이 판단을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사회과학 그런 대중실심리나 그런 것을 공부하지 않은 저희 윗세대들은 지금 현재 이런 걸 잘 언젠가 국민이 스스로 철들겠지. 문화에 가로막힌 대중들은요, 스스로 사고 못해요. 그걸 깨줘야 스스로 사고합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국민은 언제나 한 10%밖에 넘지 않아요. 지금 현재 90년대부터 아주 체험적으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연구가 되는 지도자라면 마구 그냥 맹신하더라고요. 군사정권에 국가에 맹신한다 하던 사람들이 자기 출신 지도자라고 하면 맹신해버려요. 똥이든 된장이든 안 가려. 그리고 핵심적인 반론한다 하면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 국민이 모두 귀족에게 의뢰하고, 귀족은 지멋대로 정치하는데, 여기서 귀족이 개인으로 상대를 한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판이 대항하는 귀족에서는 근대 계몽주의가 맞다는 그런 광범한 합의가 있어야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교, 신종교에 깔린 도교가 어떻게 좀 제어되지 않는다면은, 간단하게 그래요. 군사정권의 시작도 4.19 직후에 그런 신종교 기반의 그런 데모, 그런 걸 제어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제어를 어떻게 했을까요? 신종교 규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규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 국민의 생활운동밖에 없어요. 지배는 권력으로 상대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억압하는 걸 말합니다. 단일 종족주의라고 아무리 그렇게 홍보해 보십시오. 좌파 권력의 본질이 소련 마을 유교 아니냐. 그래도 상황 극복에 제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뭐냐? 종교개혁 정신과 그에 수반되는 근대 계몽주의 아니냐. 너무 그러니까 국가에 의뢰하지 마세요 하면서 샀던 사람들이 그냥 귀족에 의뢰했습니다.
국가에 의뢰하지 마세요 했던 사람들이 귀족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싹 그냥 이해가 가시죠? 통일담론에서 시작된 종족주의적 지배양식과 부동산 가격 무한 상승에 기반된 증세, 그리고 이에 기반한 생산성 붕괴와 포퓰리즘 정치, 그리고 신종교 기적이 KNCC를 이용해서 WCC를 지렛대로 정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좌파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는 것은 종족주의 지배양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근대 계몽주의, 그런 근대 계몽주의 양식이 이렇게 그게 돼야지 종족법에 이어진 법의 훼손들을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거로 법에 써있지 않느냐, 써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텍스트는 예를 들어서 이수근이 164라는 텍스트는 작다라고 또 이퀄이 아닙니다. 강호동 180이 있느냐, 그 옆에 박정현 150이 있느냐에 따라서 크다 작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쓰여있다, 헌법에 쓰여있으니까 이거다라고는 하는 취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근대 계몽주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도교나 유교나 다 똑같아요. 노인들이 권력을 쥐어요. 반면에 서구 이성법을 하면은 다른 세대들에게 옮겨지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근대 계몽주의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 독재라고 독재다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근대 계몽주의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의견 빼고는 답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